오늘의 플러스, 날개를 단 K푸드 그 성장세의 원천을 알아봅니다.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최전선을 뛰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업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2008년부터 식품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K푸드 수출이 그리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수 중심 산업이었다가 2010년 전후부터 수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일본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포 시장 위주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신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유통업체하고 연계해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FTA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식품 수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검역하고 통관입니다. 예, 그게 돼야지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고요. 이거 어떤 나라의 기준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비관세 장벽 발굴하고 해소하는 업무도 하고요. 아, 해소까지요? 그거를 건의하는 거죠. 그렇죠. 해소는 사실 정부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수출이 잘 되다 보면은 결국은 위조 상품들, 속칭 얘기하는 짝퉁들이 나옵니다. 그런 해외 위조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고 대응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해외 진출할 때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챙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일하시면서 우리 K푸드가 정말 요즘 핫하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진짜 요즘에는 정말 핫하다고 많이 느끼고요. 일할 만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스닉 푸드 열풍이 불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식품도 에스닉 푸드의 하나로 관심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에스닉 푸드가 뭔가요? 좀 이국적인 식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그런데 K푸드가 이 독보적으로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가 핫하다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은요. 2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개최되는 아누가라는 식품 박람회가 있어요. 그 박람회는 우리가 식품업계의 CES다, 식품업계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고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참가하고 싶어하는 전시회입니다. 근데 그 전시장의 면적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기존 참가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어도 기존 참가업체가 포기를 해서 면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누가 2025년 버전이 10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주빈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파트너 컨트리로. 네. 그게 사실은 정부가 아닌 제가 속해 있는 식품산업협회가 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랑 경쟁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주빈국이 되면은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장 가장 메인 위치에 메인홀에 입구에 주빈국 특별관을 대대적으로 마련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전체에 내외부에 코리아라는 거로 다 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시 기간 이전에도 전 세계 언론에 주빈국이 한국이라고 안내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조명을 해줍니다. 이 효과가 대단한데요. 이런 주빈국 선정이 사실은 저희 협회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K푸드의 인기와 위상이 높지 않았었으면은 유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지금 현재 K푸드가 세계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업계의 CES 또는 식품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거기도 누굴 주빈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흥행 여부가 결정될 텐데 무조건 그냥 선심 쓰듯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는지 또 흥행성이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따돌리고 주빈이 됐다. 이거는 정말 남다른 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K푸드가 이 반열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 역시 한류로 봐야 됩니까?
네. 한류가 K푸드 열풍의 가장 핵심 축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K팝 스타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뭐 K 콘텐츠,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에서 나오면은 호기심을 갖고 먹어보고 싶어지잖아요. 뭐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나와서 그래서 너구리랑 짜파게티가 인기 있었던 것도 사례가 유명했었고,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가 전 세계적인 열풍, 챌린지 열풍이 있었고요. 뭐 올해는 더합니다.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거기에 컵라면이나 김밥이나 새우깡 같은 거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예. 그리고 제니가 미국 토크쇼에서 바나나킥, 뭐 고래밥, 새우깡 이런 거 소개하면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추상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는 게 아닌 게 실제 수치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이 2017년부터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음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원래 그래야 될 예, 정상이죠. 음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는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원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음반 판매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K-팝은 역주행이에요. 이게 전 세계 K-팝 팬들이 이 소장용으로 구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주요 수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근데 이게 K푸드 최대 수출국가를 알아보면은 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권역으로 따지면 아세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한류가 K푸드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한류 외에도 의외로 코로나가 K푸드 열풍에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먼저 쉽게 첫 번째로 집에서 취식을 하니까 늘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어지는 것도 사는 심리고, 예.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K 콘텐츠를 많이 시청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K푸드가 더 노출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한국 식품이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품목들, 뭐 김치나 홍삼 같은 거는 큰 효과를 봤는데요. 네. 이 김치나 홍삼이 외국인들이 코로나에 효과 있다, 면역력 증진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요번만이 아니었어요. 2003년에 혹시 중국의 사스 사태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그 사스 사태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김치랑 홍삼이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중국으로 김치 수출하는 게 전년 대비 348% 이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홍삼도 약 1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 세계에서 방역 때문에 통제를 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이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시장이 개편이 된 게 K푸드 인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K푸드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인 한류라든가 K푸드가 건강식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 좀 각광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만 수혜를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쇼핑의 경로가 바뀐 건데 특별히 우리 K푸드만 수혜를 본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한국 식품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코스트코에 신라면이 들어간 것도 얼마 안 되고요. 호주 최대 유통업체가 우럴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CJ 비비고 만두가 들어간 게 재작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소수 제품 외에는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고 한인마트나 아니면은 뭐 중국 식료품점이나 이런 데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가 아무리 열풍이 있어도 한국 식품을 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는 매장 면적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대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입점 자체가 어렵고 설사 입점이 돼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은 퇴출되기 일상이에요. 예. 이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 판매돼야지 수수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퇴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온라인은 어떤 상품이든지 바로 입점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서버만 늘리면 되니까.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멕시코다, 뭐 칠레다, 남아공이다 전 세계 곳곳에 K푸드들이 이커머스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K 드라마나 무비에 나온 제품들을 먹어보고 싶을 때 예전에는 매장에 없어서 못 사 먹었는데 지금은 이커머스에서 주문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개선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기관의 통계를 보면은 중국이 이커머스를 가장 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이커머스가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시면서요. 여러 국가의 현지 반응들 많이 보고 계실 거고 또 계속 확인하고 계실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식품들만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걸로 확 느껴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K푸드가 핫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맛도 디자인도 소재도 독특하고 특이하고 다양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례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 과자 인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과자들 보면은 짠맛 아니면은 뭐 진짜 단맛, 사워라고 하는 신맛 이렇게 맛이 좀 한정적입니다. 맞습니다. 단 건 너무 달고 네. 그다음에 짠 건 또 너무 짜고. 네. 근데 제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토크쇼에서 나와서 소개한 거 바나나키 고래밥 새우깡 생각해 보면은요. 예. 바나나라는 소재도 과일 독특하잖아요. 예. 근데 씹어 보면은 그 식감도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고래밥 그 모양 하나하나가 독특한데 이름도 고래밥이에요. 다 네. 독특하잖아요. 그 새우깡 이게 해산물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제품인 거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K푸드가 열풍을 불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도 한국 식품이 인기가 많아요. 뭐 히트 상품이 많은데 초코파이라든지 뭐 도시락, 라면이라든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꽃게랑이 있습니다. 예. 네. 꽃게랑이 그 러시아가 이제 킹크랩의 나라에서 예, 그런지 예. 몰라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산물에 대해서 특이하게 과자가 되게 많아요. 보면 뭐 고래밥, 자갈치, 새우깡, 오징어집, 그렇네요. 오징어 땅콩, 꽃게랑 이 해산물 사랑이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런 거가 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글로벌 히트 상품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살펴봐도 정말 독특한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네, 바나나 우유 유명하잖아요. 네. 그 통 모양도 독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맛이나 소재도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메로나도 전 세계에서 메론 아이스크림 시장 장르를 개척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붕어 싸만코 이런 것도 물고기 모양의 독특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거로 해서 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주스 중에서 알로에베라 주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OKF라는 중소기업, 지금 이제 중견기업까지 성장을 했는데 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야, 1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 알로에가 사실은 화장품 원료로 접근하던 소재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스로 만들면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 건강한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갈아 만든 배 아시죠? 갈아 만든 배. 예, 알죠. 네. 요거 배라는 소재도 되게 독특한데 요거 갈아 넣는다는 구상도 특이하고요. 아. 네. 근데 이게 또 해외에서는 숙취 해소 음료로 유명합니다.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네. 이게 숙취 해소 음료로 인기가 있는 게 호주의 어떤 남성 잡지에서 예. 숙취 해소에 좋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호주 정부 연구기관에다가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예. 정말 숙취 해소 효과도 있고 두통도 뭐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호주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숙취 해소 음료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LDH 음료라고 불리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갈아 만든 배에서 배를 우리나라 한글로 흘려 써서 표시를 해놨잖아요. 예.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알파벳 소문자로 LD 그리고 대문자 H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예. LDH 음료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코스트코까지 입점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K푸드가 맛도 디자인도 소재도 특이하고 다양하니까 전 세계에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상 먹었던 간식류 이런 것들이라서 네네. 야, 이게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었던 걸 이제야 알려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네. 원래 해외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게 현지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들의 기호라든가 맛에 맞춰서 바꾼다든가 이러한 현지화 전략을 따로 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 발효식품인 김치인데요. 예. 김치 최대 수출업체가 대상 주식회사 종가 브랜드예요. 예. 김치 수출 전체의 57% 정도 차지를 하죠. 그리고 동원이나 풀먼이나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김치 세계화를 위해서 전통적인 그 배추김치나 이런 것도 물론 수출을 하지만요. 그 서구인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는 신제품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전 세계적인 비건 인구를 타겟으로 해서 저가를 뺀 비건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구인들이 익숙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K김치도 만들고 뭐 당근 비투김치도 만들고 다양한 김치를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를 빵에다가 발라 먹을 수 있는 스프레드 타입도 나왔고요. 김치를 빵에 발라 네, 먹어요. 이거 잼처럼. 우리도 시작 안 하는 건데. 잼처럼 발라 먹을 수 있는 예.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샐러드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예. 샐러드에다가 뿌려 먹을 수 있는 양념도 출시를 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론 맛만 있잖아요. 예. 네, 수출용에는 딸기 맛, 망고 맛,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 이렇게 라인업이 다양화돼 있고요. 예. 그 밀키스 있잖아요. 네. 밀키스가 사실 독특한 음료죠. 탄산음료에다가 우유를 넣은 눌러서. 거예요. 예. 이게 더 먼저 나온 음료가 있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는 있는데 예. 이것도 그 우유 맛, 오리지널 맛 말고도 복숭아나 바나나, 포도, 멜론, 딸기, 망고 같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처럼 마주할 수 없는 형태의 버전도 해외에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출시해서 현지화 전략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고민도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음식에 친숙해지면서 입맛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 사실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그 우리 식습관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식습관이 또 바뀌어가는 것처럼 이게 국가들도 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을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매워서 못 먹었다가 이제는 야 이거 맛있는데 이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네. 맛에 대한 기호가 바뀌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들도 변화를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또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아까 떡볶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식감 때문이었어요. 그게 쌀떡을 먹으면 이에 달라붙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밀떡은 쌀떡보다 좀 덜 달라붙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공략을 할 때는 수출 초창기에는 쌀떡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들의 밀떡으로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쌀떡 상온 제품이 오히려 전 세계 수출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은 해외 소비자가 우호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고요. 예. 아까 매운맛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매운맛 같은 경우도 너무 매운맛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즈도 가미하고 하면서 또 순화시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떡 말씀이 나와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팥빙수 위에 이렇게 뿌려 먹는 떡 있잖아요. 예, 있죠. 그게 요즘에 빙수떡도 최근에 미국으로 수출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빙수용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럼요. 요거트에 토핑용으로 뿌려 먹습니다. 아, 요거트 위에. 네. 예전에는 식감 때문에 떡을 안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지면서 다른 부분으로 이용해서 먹기도 시작을 한 거죠. 네, 제가 봤던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는 김을 먹는다고 하던데. 아, 네. 김도 처음에는 구이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는 물론 구이김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반찬으로 먹으니까 예. 익숙했었죠. 근데 밥을 안 먹는 나라에서는 반찬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태국의 한 기업이 김 스낵을 발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예. 그래서 이 김 원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가서 예. 현지에서 김 스낵으로 가공을 해서 간식용, 안주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김스낵을 만들어서 안주용이나 스낵용으로 간식용으로 공급도 하고요. 예. 또 기존의 조미김은 반찬용으로도
수출을 하고 이원화 전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최근에 이제 김밥이나 조미김이 인기가 많아져요. 이거는 또 이제 외국 소비자들도 또 보다 열린 마음으로 쉽게 또 해조류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도 노력하지만 해외 소비자들도 익숙해지는 상호 간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분야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야, K푸드가 엄청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듣게 되는데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먹거리인데 이거 해외에 너무 잘 팔리고 그리고 해외에서 각광받다 보면 정작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과자야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치더라도 혹여나 김 같은 거 전량 수출하다가 정작 우리 김밥 쌀 때 김값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마트 가 보면은 김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예.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이게 김밥같이 해외에서 김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김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이 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기후 변화 같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해수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김 종자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한대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니까 우리 식품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식품 대기업인 CJ 제일제당이나 예. 뭐 풀무원 같은 데서는 김을 육상에서 양식을 하자 이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을 육상에서 키워요? 네, 이게 일종의 스마트팜 개념인데요. 예. 스마트팜 개념으로 생산을 하다 보면은 품질도 균질화될 수도 있고 생산량도 증대될 수 있으니까 식품 업계에 많은 도움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적인 건데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김의 원초도 수출이 많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김 원초 자체를 이제는 육상에서 양식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의 그 유명 기업이 한국에 김 원초를 수입해 갔었는데 이제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김을 요즘에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출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어가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육상 양식김을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어차피 기후 변화 때문에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은 돼야 되지만은 어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뭐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요. 정말 그 불닭볶음면? 야,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특정 회사가 하나의 상품에 지금 이렇게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걱정도 솔직히 했고 네. 뭐 상품군이 다양해야 회사가 그래도 안정감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이렇게 잘 팔리니 이거 반짝 유행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기호식품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뭐 저도 싱가포르 공항에 가서 저는 그냥 식사를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거기에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인기를 체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반짝 유행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사실 삼양식품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들 예전에 아시겠지만 우지 사태로 한번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엄청 네네. 어려웠었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시장을 뺏긴 상태에서 회복 자체가 어렵고 예. 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이 IMF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이 회사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는 시기에 바로 직후에 불닭볶음면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불닭볶음면은 처음에 정말 매니아층 정도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중에 영국 남자라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사는 그야말로 영국 남자인데 이 불닭볶음면 매운 거를 먹는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챌린지가 히트를 칩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에서도 불닭볶음면 하나만 놓고서 바라보면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서 후속타 개발을 계속 노력을 합니다. 네.
이 사실 인기 품목 하나에 의지를 하면은 실패를 하는 사례가 라면의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그게 팔도의 꼬꼬면인데요. 아, 예. 그 꼬꼬면이라는 게 이경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네. 그 꼬꼬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팔도에서 상품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팔도에서도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네. 증설하자마자 그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게 꼬꼬면이 닭고기 국물 베이스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쇠고기 국물 맛을 베이스로 좋아하지 닭고기 국물 맛은 그냥 일부 음식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 식품 기업들도 인기가 있다고 공장을 바로 증설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삼양도 엄청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커피잼도 나오고 우유잼도 나오는데 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걸 먹어봤는데 이 커피잼이 거의 커피 믹스 맛이 나고 우유는 연유 맛이 나고 네. 빵에 발라 먹어봤는데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힘들겠다 그런 맛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삼양식품에서 나온 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기도 다들 꺾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려를 하는데 그때 바로 BTS 지민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 매니아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아미들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네. 다시 더욱더 붐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닭볶음면이 제대로 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에서 다른 전략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소멸되더라도 나중에 이 불닭 소스를 하나의 장르로 만들자. 아, 소스만 파는 네. 걸로. 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금기 굴소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 예. 이런 게 유명한 소스인데 이런 것처럼 삼양 불닭 소스를 하나의 장르로 만들자라는 전략을 펼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최대의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가 있는데 거기 공식 파트너로 참가를 해서 불닭볶음면을 안내하는 게 아니고 불닭 소스 스틱을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스플래시 불닭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 뉴욕, 뭐 상하이, 런던, 두바이 같이 전 세계 글로벌 탑 도시에서 예. 불닭 소스를 나눠주고요. 네. 이거 먹다 남은 소스를 갖고 오면 새 거로 교환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롯데리아나 말레이시아 KFC 같은 데에서는 불닭 소스를 콜라보한 햄버거도 출시를 하고요. 이야. 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요. BTS 지민이라든가 뭐 제니라든가 이런 K-팝 스타들이 우리 K-푸드를 먹는 장면이 뭐 TV 쇼 프로그램에서 보여진다든가 유튜브에서 보여줬다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우리 K-팝 스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발적으로 먹는 게 우연히 이렇게 흥행이 된 건지 아니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원한 것들인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뭐 일부 지원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에도 뭐 이제 보도 나와서 BTS 지민한테 감사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지민이 정말 좋아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예. 뭐 저기 탑스타들이 토크쇼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자기들이 좋아서 먹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심 어리게 해외 소비자들이 나도 그럼 먹어봐야겠다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또 제가 또 놀라웠던 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농구팀의 유니폼 위에 네. 비비고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독특한 로고의 그 뭐죠 디자인된 것 때문에 이거 비비고는 우리나라 비비고인데 제가 알게 돼서 미국에서 비비고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선풍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비비고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 CJ 제일제당의 K푸드 세계화 성공 과정,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안착한 사례는 사실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연구 사례로 선정된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 이게 비비고가 CJ 제일제당이 정말 잘한 게 마케팅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말씀하셨던 스포츠 마케팅도 잘했고 컬처 마케팅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CJ 그룹 내에 CJ E&M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2012년부터 K콘이라고 하는 K-팝 콘서트를 전 세계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이 총 11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예. 그 온라인 버전이 있는데 K 콘택트라고 있는데 시즌 5까지 해갖고 약 2,3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계열사 주간 K-팝 행사에
CJ 제일제당이 비비고 부스를 만들고 비비고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예. 전 세계 MZ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 세계 최고 농구 인기팀인 LA 레이커스. 예. 예, 거기에 2021년부터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서 로고를 넣고 홍보를 합니다. 아, 그렇더라니까요. 예, 스폰을 하고요. 예. 그리고 골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네. 작년부터 PGA 투어에 더 CJ컵이라는 것도 이제 론칭을 했고요. 다양한 문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마케팅만으로 성공을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뭔데요? 2019년에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인 스완스라는 업체를 인수합병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 22개 생산 시설도 확보를 하고 예. 통합 물류망도 확보를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현지 소비자가 익숙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한국 식품을 가미해서 판매를 시작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완스의 네트워크,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오프라인 매장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비고가 월마트나 크로거 같은 메인스트림 채널에 이점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미국 냉동 만두 시장 1위의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네슬레를 제치고 냉동 피자 부문 1위까지 올라섭니다. 이야. 그래서 비비고 만두 유통 매장 입점 수만 따져봐도 예. 그 인수합병 전에는 약 3,000개소 정도만 입점이 됐었는데 작년에 6만 개소까지 20배가 늘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스완스를 인수합병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외국에서 우리 만두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두 문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교자라고 해서 네네. 뭐 그런 형태의 만두를 먹는데 어떻게 우리 만두가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만두가 일본, 중국, 뭐 동남아 같은 딘섬하고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 만두피가 얇다는 겁니다. 예. 이 만두피가 얇으면은 튀기면 더 바삭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찌거나 삶아도 그 만두피의 그 맛보다는 그 만두 속의 육즙이라든지 그 내용물의 맛이 더 부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 만두의 특성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맛이 전 세계적으로 먹혀서 지금 미국 만두 시장의 반은 비비고 만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딤섬이나 교자로 표시하지 않고 예. 당당하게 만두라고 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이 뭐 일본이나 유럽에도 만두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에서도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이 그 스완스 미국에서 인수한 것처럼 네. 2016년도에 까오제라는 냉동식품 업체를 인수합병합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딤섬 시장에서 2017년도에 딤섬 시장에서 한국식 만두가 불과 3%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21년도에 45%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야. 그리고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예. 베트남 딤섬 중에서 한국식 만두가 반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딱 이 전략이 주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더더욱 자신감 있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식품 산업은 대표적으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변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맛있게 먹으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 기호화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약간 히트 상품으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방금 주셨던 사례들처럼 네. 해외 유수의 브랜드 또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식품 회사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이 기회에 시장을 확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사례 말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식품 기업들도 글로벌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뭐 현재 공장 설립도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M&A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예. 2008년도에 동원이 미국 스타키스트를 인수를 했어요. 네. 스타키스트라는 회사는 1917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 참치 업체였는데요. 예. 동원그룹이 델몬트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게 되죠. 아, 근데 이후로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해외 M&A를 주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냉동식품 업체 까오제를 인수하면서 또 해산물 가공업체 민닷 그리고 김행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예. 뭐 러시아의 라비올라라든지 뭐 독일 마인프로스트, 브라질 셀렉타,
일본 교자 계획 등 인수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완스 예. 예, 거기 외에도 애니천, 옴니, TMI, 카이키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기지를 이용해서 팔로를 개척을 했죠. 예. 근데 또 이제 팔도 같은 경우도 팔도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용기면 시장에서 1등이죠. 예, 도시락이 고유명사처럼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사발면이라 불리는 것처럼 예. 도시락이 고유명사처럼 불리고 용기면 시장 60% 이상 차지를 해요. 예. 근데 그 팔도가 스페인 식품기업 GB푸드의 러시아 공장하고 주변 8개 국가 사업권까지 다 인수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오리온이나 빙그레, 농심, 뭐 메일렵 다양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는 CJ 프레시웨이가 중국 샹후이에 지분을 투자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것처럼 또 인수합병 말고도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 설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K푸드가 더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계속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쯤 되면 우리 제품들은 이제 명품 반열에 올랐고 이 명품이 되면 늘 겪어야 될 그 뭐랄까요 위험 요인. 짝퉁. 네. 이 K푸드 짝퉁 제품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현지에서 조사도 하고 단속도 하시고 신고도 하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 중국으로 수출하기 이제 초창기에 짝퉁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품이 조약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면은 아 이거 위조 상품이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주스 자연은이라는 제품은 자연응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자연응이요? 너구리는 너꾸리, 뭐 짱구는 짱가 이렇게 한글을 교묘하게 바꾼다거나 현지인들은 못 알아보지만 한국인이 보면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잡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또 당시에는 중국은 지식재산보호법 체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잖아요. 예. 그 1기 때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이 2010년대 후반때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기업 중에서 대기업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은 아시다시피 국가 간으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러 갈 수도 없고 현지 조사업체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도시간 이동 통제 때문에 현지 조사업체도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체 그 시장 판도가 바뀌어요. 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위조 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위조 상품 파는 가게를 찾으면은 거기를 덮치면은 여러 가지 위조 상품을 한 번에 다 찾고 예. 그 창고를 급습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는 그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짝퉁 제품들을 이제는 어떻게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의심 상품으로 추측이 된다면 주문을 해서 예. 받아봐서 이게 가품이다 싶으면은 오프라인 소재지를 찾아서 추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거를 저희는 오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은 해요. 그런데 이게 식품은 사실 단속이 다른 품목보다 온라인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일단은 온라인몰에다가 정품 사진을 올리고서 가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잡하지도 않고 정품과 유사하게 나오면서 가격대도 유사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품이라고 하면은 다른 품목처럼 금액 차이가 커야 되는데 네. 라면이라고 하면은 1,000원짜리 제품을 뭐 300원이다, 200원이다 올리면은 아 이거 가품이구나 싶어서 바로 주문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700원, 800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아 할인 행사하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 S급 짝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제조업체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든데 야. 이 지식재산권 담당하는 사람들은 IP 담당자라고 하잖아요. 예. 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을 제품에다가 몇 가지 심어놔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쉬운 예로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이니까 네. 일부인 있잖아요. 생산 연월일 찍는 도장을 네.
이번 달에는 왼쪽 하단에 찍었다가 다음 달에는 오른쪽 하단으로 바꾸고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의심 상품이고 특 S급이어도 요 달이 바뀐 거가 다르면 이게 위조 상품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형태. 네. 근데 이런 걸 하나만 심어 놓지는 않아요. 여러 네. 가지를 심어 놓죠. 그래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판매자들이 또 모두 가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품 판매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수권자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정품하고 가품을 섞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품을 보내고 어쩔 때는 가품을 보내요. 그래서 의심이 가서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면 정품이다. 그러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설사 가품을 찾아도 추적해서 가보면은 주소지가 가짜여서 네.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액 판매자들이 온라인으로 시장에서는 소액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정부에서 단속 안 해줍니까? 이게 소액 판매자들은 사실 단속이 어려워요.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형사 단속을 하고 그들이 이제 영장도 발부할 수 있는데 예. 소액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시군구청 위생과 이 공무원들이 행정단속이라는 거를 나가요. 예. 이 행정단속을 나가면은 영장 발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소액 판매자들이 뭐 집에다 쌓아놓고 판매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형 창고를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소액 판매자들이 있는데 이 대형 창고 주인들이 자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저희가 단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만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위조 상품의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동남아나 각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베트남도 단속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위조 상품을 조사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것 같은 의심 상품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홍삼이나 이런 제품들은 고가 상품들은 베트남 자체에서 생산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위조 상품 조사 단속 사업이 저희는 하면서 이게 일종의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예. 이쪽 잡으면 저쪽에서 나오고 저쪽 잡으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끝도 없습니다. 예. 무한 반복인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우후죽순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짝퉁 사놓고 이게 우리 진뚱인 줄 알고 예. 야 이거 한국 제품 별론데 이런 오해 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오해를 살까봐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단속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 식품 산업의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요. 진짜 명품이 됐구나. 왜? 프랑스 명품 제품들 보면 전 세계 짝퉁들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진짜 우리의 품질과 경쟁력이 확인된 거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걸 더 잘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K푸드의 이 열풍 이제 시작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제는 거의 올라올 때만큼 올라와서 우리가 이걸 탄탄히 다져야 될 때로 보이십니까? 이제는 탄탄히 다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문화의 유행이라는 거는 한번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으면 꺾이기 마련입니다. 뭐 J-팝도 그렇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문화가 퍼질 때 음식도 같이 퍼지고 예. 식품도 같이 퍼지는데요. 저는 이 유행이라는 거가 문화는 유행을 타지만은 한번 들어간 음식과 식품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K푸드가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나갈 한류 수 문화가 있는. 다시 한번 또 재유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또 얘기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심현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